환갑도 훌쩍 넘은 노인을 집으로 유혹하여 성관계를 갖고 30원짜리 전단을 붙여 용돈 받으려고 스토킹하는 미친년은 세상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게 이를 경고했습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전단 알바를 잘렸다고 사무실 벽에 걸린 업주의 가족 사진을 떼어낼 미친년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찰은 제가 전단 알바를 못해 잘린 것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그 가족 사진을 떼어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형을 스토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담당자를 배정하였고 발송하지도 않은 출석 요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잠정 조치를 받아내고 저희 생일에 맞춰 통지해 주었습니다. 또한 형제가 같은 날 고소한 사건임에도 거짓말하며 이를 숨긴 채 3개월 간격으로 조사 일정을 조절하였습니다. 제가 거래처에 전단 무단 파기 사실을 알려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스토킹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정보 유출을 주장한 전단 발바리의 고소 내용을 그대로 제게 뒤집어 씌우기 전에 저의 증거자료를 알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스토킹 당했다고 한 그 형의 진술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자백을 강요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이후 전단 발발이 가족 사진에 재물손괴만 속치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아무 상관도 없는 그 형을 스토킹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는 경찰의 조사 영상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심지어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잠시 비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성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형벌권은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를 남용하여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지연해 우기며 행패를 일삼고도 세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험하고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증 근무력증으로 사회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저는 선의와 도움을 구하던 이 전단 형제들의 요청으로 비밀번호에 막혀있는 아파트 현관을 들어갈 때마다 각박한 사회에 좋은 정보를 제공하며 나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모자라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제가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이제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